얘네들이 진짜 우리 학원이 얼마나 애들의 성적에 미쳐있는 집단인지 모를 겁니다. 니네 지금 중학생이니까 잘 티가 안 나는데 고등학생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학원은 뭐 퇴원생이 없냐라고 하면은 있죠. 보통 누가 퇴원을 하냐라고 하면은 시체들은 보통 퇴원을 해요. 뭐 하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 애들. 그리고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싫어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보통 퇴원을 하죠. 왜냐면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야 될 일이 계속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2월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작을 할 텐데 왜 우리 학원이 학교 상관없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실적들이 얼마나 대단한 눈부신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알게 돼요. 설명해 왔던 애들은 들었겠지만 전교 120등이 전교 10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물, 120등이 전교 30등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결과물, 30등이면 1등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등급으로는. 그래서 4등급에서 1등급 되는 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가면 한 3등급에서 1등급 되는 애, 이런 애들 많아요. 원래부터 잘했던 애들이 아닌데 우리 학원은 잘해지는 아이들이 많고 성적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학원은?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야. 그리고 대학교 잘 가는 거. 여러분들의 생기부들 관리해 주는 거. 영어 학원인데 그런 학원은 없죠. 네. 네. 학교가 다 같다고 진로가 다 같진 않잖아요, 멍충아. 그러니까 학교가 같고 반이 같다고 학생들의 진로가 같지가 않잖아요.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만들어주죠. 신청하는 애들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써준 걸로 그대로 학교에 제출당하면 빵점 받아요. 네, 왜냐면 남이 써준 걸 알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언어로 바꿔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본인의 언어로 써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7시간 걸릴 걸 선생님이 1시간 내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원 고등학교 애들이 다 본인 생기부가 본인 진로에 맞춰서 이 모든 과목들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대학교를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이해가 되냐? 일주일에 2번씩은 나를 꼬박꼬박 만나잖아. 그치? 정해진 시간에, 그치?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대학교 원서 쓸 때까지도. 그래서 대학교 원서까지도 선생님이 어디 써라, 어디 써라, 어디 써라 다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너의 경우에는 이 학교보다는 이 학교, 이 전형보다는 이 전형, 이 과보다는 이 학교. 그래서 과보다는 이 학교를 선택을 해서 뭐 복수 전공으로 가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봐봐. 내신도 잘해. 수능도 잘 보게 해. 학교도 잘 가게 해. 혹시 다 잘하는 거지 나는. 근데 공짜잖아. 나 돈 안 받아 따로 그냥 니네 수강료 내는 거에서 너희들 저스틴 멤버십이잖아.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입시학원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안 해준다고 해서 와 저 새끼 나쁜 새끼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철학인 거야. 니네들이 좋은 대학교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정말 너네들 그냥 성적 이거 야 요거 성적 뭐 1, 2점 더 받는다고 씨 니네들이 좋은 대학 가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이거야 잘 들어. 와 내가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현실적인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 형 누나들이 아 그럼 나 공부할게요가 된 거지. 근데 학원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 차근차근 올라간다는 게 느껴지니까 더 하고 싶은 거지. 그냥 너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냐 너? 안 하지 병신아 책도 없는 게 이렇게 되잖아. 어?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러니까 봐라. 결국엔 버티고 있는 애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야.
알겠니? 아, 대답을 해. 알겠냐고. 그러니까 잘 배우라고 이거. 지금 고3 애들 난리 났어요. 이 수업 들으면서. 점수 겁나 올랐다고. 자, 왜 일 나왔어요? 중심 소재 뭐죠? 고래예요. 얘가 뭐예요? 카본 스토리지에서. 그러니까 탄소 저장에 되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저장이야. 고래, 탄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1번부터 5번까지 고래, 탄소. 고래, 탄소. 탄소는 하나도 없네. 고래, 고래. 아, 그러면 탄소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when 나오면 뭐라 그랬죠? 예시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예시인 거잖아. 그럼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 저장에 효율적이겠구나. 그 얘기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탄소 저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꾸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보고 싶겠지. 그럼 보세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탄소 저장인가 보죠 뭐. 탄소란 이런 거야. 탄소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탄소는 A예요. 그냥 A를 저장하는데 효율적이구나로 받아들이는 애는 탄소 저장이 궁금하지가 않아. 근데 이 단어 하나에 꽂히는 거야. 탄소? 내가 아는 그 이산화탄소 그 탄소? 처먹으면 뒤지는 일산화탄소? 여기에 꽂히는 애들은 계속 읽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여기에다가 정말 집중해서 읽었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디 가서 판단했어? 1번부터 5번까지 보고 판단한 거 아니야. 탄소에 대한 내용이 없었잖아. 그럼 나는 탄소 저장에 대해 신경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데 이거에 꽂혀 있다고. 누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하나에 꽂혀요. 이게 안 되면 못 넘어가. 지가 완벽주의자인 줄 알아. 아니 졸라 못하는 새끼야. 공부 더럽게 못하는 새끼라고. 넘어가야 될 것들 넘어가지 못하는 거잖아. 이해가 돼? 우리는 고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문제 풀고 넘어가야 되잖아. 고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해요. 누가? 공부 못하는 애가. 왜? 아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고래? 오, 고래. 이러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읽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는 여기를 읽겠냐 안 읽겠냐? 잘 안 읽겠다라는 거죠. 이해됐냐고요? 그래서 for comparison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래서 평균적인 이제 그 나무가 48파운드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는 뭐라 그랬어? 효율적이라고 했어 안 했어? 효율적이라고 했지. 근데 얘 뭐 한다 그랬어? 비교한다 그랬지. 근데 얘 48파운드만 온리 보여? 온리? 내가 온리 같은 단어 중요하다 그랬지. 기억나냐고. 온리 중요하다고 했잖아. 겨우 48파운드인 거야. 비교해 보자면 나무는 48파운드만 흡수를 해. 그럼 여기에는 무슨 내용 나오는 거겠어? 많다. 그럼 뭐야? efficient를 증명해주는 증거잖아요. 이해가 돼야 한대요. 네. 고래가 지구와 우리를 구하는 거야. 고래를 구하는 게 지구와 우리를 구하는 거야. 이게 지금 탄소와 관련이 있나? 라는 고민이 들 거고요. 그리고 뭐가 고래로 하여금 extinct, 멸종하게 만드니? 지금 그딴 내용이 나올 상황이 아니죠. 나무랑 비교했잖아요. 그럼 나무를 갖다가 바다에다 집어 던져갖고 고래가 뒤지는 거냐?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왜 고래가 많아지면 위험할까? 뭐야 이게 탄소랑 전혀 그러니까 이피션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니. 블랙머니, 검은 돈, 거짓말, 고래 산업에 대한 거짓말, 검은 돈. 뭔 소리야 이게? 기후 변화, 고래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냐?
나머지 4개가 다 아니잖아. 그럼 난 답을 1번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두 문장 읽고 우린 답을 1번으로 골랐어야 하는 거잖니.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 언제쯤 정답이 나오냐? 검토라고.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된다고. 검토를 안 할 거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미친놈이지. 그럼 봐봐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읽어서 답을 골랐잖아. 그럼 밑에 있는 내용이 내가 고른 답이려면 뭐 해야 돼? 고래를 구하는 거. 고래를 구해서 우리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내가 답을 1번으로 쓰는 게 문제가 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클라이밋 나왔지? 클라이밋 나왔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낚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선생님 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클라이밋 체인지 그치. 클라이밋 체인지 하면 안 좋지. 이러면서 다 그거 쓴다고. 그런 애들이 거의 한 30% 이상은 될 거란 얘기죠. 그럼 니네들은 몇 퍼 안에 듣고 싶으냐고. 그 30% 안에 굳이 기어들어가고 싶냐? 대답은 씨. 자, AI의 이제 에볼루션이에요. 진화입니다. 보통 뭐랑 연관이 있어요? 특이점. 특이점과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종종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AI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AI 없어요. AI 오예 25%로 올렸어요. 아 기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25%로 올렸다고 승률을. 자, 싱귤레러티는 이제 뭘 얘기하냐? 지점을 이야기하는데. 아, 그럼 봐봐라. 싱귤레러티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싱귤레러티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시. 싱귤레러티는요, 포인트를 이야기해요. 지점을 얘기하는데 at which 내가 해석 뭐라고 했어? 그 지점이라고 해석했다고 해. 안 쓰니? 위치의 선행사가 뭐야? 포인트잖아. AI가 뭐하니? 인간을 앞지르는 걸 말하는 거죠. 인간을 앞질러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AI와 인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럼 AI와 인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AI는 친구인가 적인가 뭐 이것도 인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인간이 아니라 얘는 그냥 AI는 그냥 친구인가 적인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3번은 인간의 파트너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인간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지웠어요. 정답률이 33.3%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점 이후에서 뭐가 예상이 되냐면 AI가 자기를 계속 발전시킬 거야. 엔드 나오면 뭐라 그랬어? 같은 말이니까 improve itself하고 evolve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자, 그래서 얘는 AI가 자신을 계속 반복해서 개선을 시킬 거고요. 가속화된 그런 속도로 진전이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en 나왔잖아요. when은 뭐라고요? 예시라 그랬죠. 읽을까요, 말까요? AI와 인간의 의식이 같이 발전해요. AI와 인간이 같이 발전해요. 이해됐습니까? 글의 구조는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쌤 봐봐. 선생님이 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은요 맨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내가 생각해야 될 어떤 중심 소재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얘네들을 줄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만 남은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 개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문장을 읽어서 또 줄입니다. 세 번째 문장을 읽어서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것이 끝날 수도 있거나. 근데 어떤 지문들은 더 읽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는 건 다 어떻게 결정을 하냐? 내가 남겨둔 보기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냥 대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선생님이 계속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에 무언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바보가 눈따이 새끼야. 지그시 눈을 감고 있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이름 말하게 하지 마. 화목반 애들이 다 할 거 아니야. 아이 저 새끼 또 쳐 잔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이놈 새끼야. 그래서 이 모든 대응의 영역이 물 흐르듯 한 문장 읽어 내려갈 때마다 뭔가 좁혀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필터링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야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 붙인 거는 이제 필터 테크닉이다. FT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사고의 흐름인 겁니다. 뭐 어딜 봐라.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했어 왔어. 없어요. 야 어디를 보면 나와. 아니 그건 확실치가 않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으라고 그냥. 왜 우리의 생각은 역행보다는 순행이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니네 거짓말을 판별하는 법 알아요? 뭔데요? 거꾸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방금 말했던 거 거꾸로 말해봐. 지어낸 애들은 다 틀리게 말해요. 역행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뭐? 책도 없는 게 말하지 마 미친놈아. 자. 자꾸 책도 없는 게 사람인 척 들어오고 있어. 자. 마법은 what we all. 우리 뭐예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니까 나도 마법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제 내 삶에서 우리 모두 다 마법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니네도 어떤 마법 같은 순간이 있길 바라지 않아요? 네?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예요. 너 신데렐라 좋아하니? Like me. 야, 위라는 걸 너무나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처럼 너도 신데렐라 좋아하지? 이 내용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작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야, 내가 생각하는 건 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잖아. 이게 작가의 종족이라고, 종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는 글은 다 그렇게 종특이 있는 애들만 나와 있는 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답을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 생각도 되고 저 생각도 되면 얘들아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어떻게 문제로 내니? 그러니까 고3이 되면 논란의 여지는 없지만 쉽게 판별할 수 없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야. 이 두 개의 문장이 야 마법 야 누구나 바라지. 근데 나처럼 신데렐라 좋아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신데렐라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해모와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더래요. 그러다가 왕자님을 만나서 잘 살아가는 마법이 이렇게 되는 게 고3이라고. 마법 하나를 갖다가 뒤에다가 말들을 엄청 갖다 붙이는 게 고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정규 수업 때는 해석 연습을 하는 거고 나와의 특강 시간에는 정말 수능의 본질을 계속 확인해 가는 거지 배워가는 게 아니라고 이 바보들아. 자꾸 뭘 배우려고 학원에 와. 우리 야 배울 건 다 가르쳐줬어 23년도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해? 확신이 필요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문제를 미친 아주 가만히 좀 있어 좀. 뭐 이렇게 계속 와, 미친나 책도 없는 새끼가. 내 말이 이해돼야 한대요. 그럼 봐봐 밑에 내용 봐봐 신데렐라 얘기가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오지 멍청아 그냥 예시인데 나오기는. 그럼 실제 삶에서 너는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 하고 싶은 말이 봐봐.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라 지금. 뭐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이 새끼야. 어? 야 나도 마법은 바라지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 만들어야지. 그 얘기한 거잖아.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만드세요. 행동으로 옮겨라. 오케이. 바꿔 써라. 오케이. 도움 청하는 게 씨, 얼굴 겁나 두껍네. 마술을 배워라. 씨. 견뎌내라. 그럼 이제 그 문장을 보고 우리는 1번, 2번, 5번을 냅둔 거 아니지. 마술을 배워라. 자신감 향상에는 얘들아 마술이 아니에요. 운동이죠. 얼굴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선생님이 1월 1일 이후로 지금 6kg를 뺐거든요. 와 진짜. 네. 얼굴이 좀 갸름해졌어요. 잘 티는 안 나죠? 우린 계속 보니까. 네. 6kg가 빠졌단 말이에요. 몸도 좀 가벼워지고 자신감 뿜뿜이죠. 네. 나 6kg 뺀 남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쩐지 그래서 힘이 딸려. 아 힘들어. 자 여기 트릭이 있어요. 야 네가 마법을 만드는데 트릭이 있다고요. 정말 뭐 야 호그와트 가라 이 지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써. 아까 어디서 있었는데? 써. 2번인가 보다. 와. 아니 저런 반응은 너 문제 하나도 안 풀었지? 그냥 꺼져 나가. 문제를 풀었으면 이런 반응이 안 나오는 거. 니네 나랑 다 똑같이 생각한 거지? 네. 우리 14번까지냐? 15번까지인가? 16번까지인가? 몇 번까지야? 16번. 좀 빨리 할게요. 더러운 방을 갖는 건요 부정적인 감정. 야 네거티브, 디스트럭티브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지. 근데 엔드 때문에 같은 말 된 거야. 더러운 방. 얘 빼고 무질서한 환경. 꺼지고 두 개. 사이콜로지스트가 이렇게 자 여기에는 이런 거죠. 사람 이름은 안 나왔죠? 하지만 사이콜로지스트 뜻이 뭐죠?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전문가인가요? 네. 전문가의 이야기를 가져왔다는 건 얘가 뭐라는 거죠? G라는 게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까 1번 보도록 할까요? 1번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라고 했어요. 아까 네거티브 나온 거 보이죠? 얘는 포인트가 뭐예요? 창의적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창의적 생각을 시도하라 그랬어요. 무질서 환경은 그럼 그냥 둬야겠네요? 아니 잘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문장에서 방이 더러우면 뭐 하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잖아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얘기는 그걸 치우자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 환경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 그럴까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3번으로 썼잖아요. 그럼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창의적인 생각으로 바꿔야겠네요. 이딴 말이 나와야 답이 3번이 된다는 거죠. 내가 쓴 답에 대한 검증 과정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야, 와만 하지 말고. 그럼 똑같은 얘기냐 이거? 이건 뭘 나타내요? 멘탈이 안 좋다고. 아씨 야 내가 정말 계속 답을 3번을 쓰고 싶어도 3번을 쓰긴 너무 어렵지 않니? 씨, 니네들이 혹시라도 선생님 전 답을 3번 썼는데 위지랄까봐 그래도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더 읽어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3번은 자꾸 나의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걸 어떡하니? 아 너무 쉬워.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까? 니네 지난주에 시험 봤지? 네 점수가 왜 그래? 그거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나왔던 문제인 거 몰라? 지랄하지 마. 근데 점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같은 시험을 그대로 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 진짜 니네 수업 그따위로밖에 안 들을 거야? 화목반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100점이 나와도 칭찬을 받지 못할 시험이었던 거 몰라? 나 일부러 그거 보게 한 거거든? 23년도 거 끝났으니까? 그러면 점수대가 대폭 상승을 하고 나 너무 잘했네. 나 그래도 배웠던 거 배운 대로 잘 풀었네. 이 생각 나와. 그러니까 니네들이 공부를 할 때 정말 본인의 생각을 쓰고 내 것으로 만들고 집에 가서 복기 한 번 더 하고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얘들아 성적이 오르는 것이 언젠간 오를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 이렇게 공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학년이 올라가. 그럼 더 어려워져. 그럼 나는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는 고2를 맞이하게 돼. 고2를 영원히 산다 그러면 발전을 하겠지. 사람 새끼인데. 근데 우린 당장 내년이면 고2를 맞이한다고.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난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 반성했니? 그 점수 받고? 안 했니? 그냥 시험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이랬니? 이거 진짜 그렇게 공부하면 성적 안 나와. 야, 내가 수행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성적이 안 나오는 애는 내가 수행을 해줘도 그것도 제대로 못해, 병신같이. 자기 수행도 못 챙겨. 대공고는 영어 수행이 몇 퍼인 줄 알아요? 70%입니다. 야, 시험 빵점 맞아도 수행 다 맞으면 70점이란 뜻이에요. 중간 기말 다 틀려도. 근데 시험 빵점 맞는 새끼가 수행 만점을 받을 리가 있겠냐? 내 말이 이해가 돼?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니네들이 하는 거잖아. 복습 좀 해. 알았어?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복습을 하라고. 대충 풀지 말고. 부모입니다. 누구냐? 영재의 부모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영재죠. 니네들 영재입니까? 소리야. 딱 봐도 영재이네. 한 명도 없는데. You need to be aware. 알아야 된다. You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일반적인 부모의 덫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재를 자녀로 둔 부모는 기본적으로 어떤 트랩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영재성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삼가야 돼. 영재 교육보다는 자녀의 교육 관계, 독립성을 기르기. 여긴 다 영재와 그래도 나름 좀 비슷한데 얘는 완전히 독립성과만 관련이 있어서 나는 얘는 솔직히 좀 지우고 싶은 마음은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물론 너는 자랑스럽겠죠. 그리고 넌 그래야만 하죠. 자랑스러워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 아빠 마음이 신나요? 신나면 어떻게 돼요? 신나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죠. 솔직히 신나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얘도 막 답이 너무 보이는 문제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읽고 답 고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요. 없네. 아니. 말을 어떻게 쉬지 않고 말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뭘 말하겠어요. 자식장. 네, 자식 자랑이죠. 아무리 봐도 2번 말고는 답이 없죠. 맞습니다. 네. 내일은 유형 3도 있잖아요. 그죠? 진도가. For many of us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운동 시간 내는 게 챌린지예요. 챌린지 뭐예요? 챌린지 니네들이 생각하는 챌린지 뜻이 뭐예요? 도전 이거잖아요. 도전은 뭘 보고 도전이라 그래요? 한 걸음 떼는 건 도전인가요? 계단 한 칸 올라가는 건 도전이에요? 아니요. 네. 이게 도전이면 되게 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many of us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챌린지라는 건 뜻이 난관이란 뜻입니다. 어려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계속되는 도전이 돼요. 왜요? 어렵단 얘기예요. 어렵다. 운동은 어렵다. 1번부터 5번까지 운동, 운동, 운동.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문장을 보다 보니까 집안일, 집안일, 집안일도 있어요. 그럼 위에 글은 예상이 되죠? 운동과 집안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것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부터 보면 뭐처럼 느껴지냐? No room.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1번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죠. 얘는 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읽지 말았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 벗이 보입니까? 벗은 뭐라 그랬지? 추가 진술. 하고 싶은 말은 어디 나오죠? 뒤에. 그러니까 너의 루틴으로 와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그러면 운동이 루틴으로 오는 거 빼요. 운동이 루틴으로 오는 거 오케이 빼요. 루틴 없고요. 루틴 없고요. 2번이죠. 뭐요? 네, 루틴이 없잖아요. 루틴으로 와야 되잖아, 운동이. 근데 루틴으로 온 게 2번밖에 없잖냐. 그러니까 고1은 쉬운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은 얘보다 어렵단 말이야.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정말 점수를 갈라내려고 엄청 애를 쓸 겁니다. 내신 뻥튀기도 한도껏 해야지. 어? 못하는 애는 확실히 갈라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얘들아. 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 그리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제 국어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국어학원 다니는 사람. 한 명, 두, 좀 빨리, 애매해요? 너 든 거야? 안 든 거야? 이 새끼 꼭 이렇게 손 들라 그러면 그때 뭔가 액션을 취하지 마. 2명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지금 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손 내려봐요. 일주일에 뭐 문제 좀 풀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국어 공부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손 들어보라고요. 자, 나는요. 성장하고 있다를 느낍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한 명이에요? 너는 국어학원을 다니고 있다면서요. 너는 뭘 가지고 느끼는 거죠? 어, 국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네.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좀 어떤 선생님이요? 국어쌤. 국어쌤, 학교 국어 선생님? 네. 국어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좀 역시 몽골
몽골 새끼 그냥.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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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알아들어 좀? 좀 이제 언더스탠드하고 어. 국어 모의고사 본 적 있다 손 들어봐요. 몇 점 정도 나와요? 학교에서 보면 40점 너는요? 쪽팔리다고요? 40점보다 더 낮아서요? 그게 쪽팔린 거예요? 뒤져 그러면. 왜 살아요 쪽팔린데? 아니에요? 네. 너는요? 80점대요.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은요. 이제 화목반한테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은 국어를 훨씬 더 잘했어요. 영어보다. 국어 내 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 꿈 뭐였죠? 대통령. 뭐 언제 조금 내 꿈 진짜 꿈 시인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왕자님은 뭐예요 미친놈아. 중신이야 진짜. 선생님이 국어 국문과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시인이 가난하다라는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바로 꿈을 접었죠. 나는 가난은 너무 싫었거든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전교 1등도 하고 막 계속 그런 삶을 보냈는데 왜 그런 삶을 보내게 되었냐라면 선생님은 모든 글자를 다 외웠어요.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습니다. 자, 왜요? 잘하고 싶었거든요. 왜 외웠어요? 걔네들이 시험 범위니까요. 자, 근데 선생님의 시험 범위, 우리 학교의 시험 범위가 좀 많았어요. 자, 벌써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20년 좀 안 됐잖아요? 왜요? 20살이 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내가?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국어책이 어떻게 컸냐면 진짜 컸어요. 이렇게 굵게도 이만큼이야. 한 학기의 절반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매일 새 지문을 풀었어요. 새 지문이면 한 지문당 보통 문제가 3개에서 4개 정도. 그러면 9문제에서 12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세 문제 푸는데 한 8분? 7, 8분 얼마 안 되죠? 지문 하나 푸는데. 아니 그럼 이거보다 오래 걸리면은 사람 새끼세요? 그러니까 네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거를 하루에 3번을 하는 건데 연달아 쭉 푸는 게 아니라 10분 내로 다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좀 떨어뜨려서. 그리고 매일 오답 노트. 그리고 선생님이 한 일은 뭐냐? 해설지 읽기. 해설지를 어떻게 읽었니? 잘 한번 생각해봐. 언어는 얘들아. 언어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겠지. 언어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언어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그 시대에 사용하는 어휘들이 쓰인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읽으면서 시대적 배경을 읽혀야 돼. 시대적 배경을 모르잖아. 그럼 언제 쓰여져 있는 글인지 알 수가 없지. 이게 조선시대 때 쓰여진 글인지 고려시대 때 쓰여진 글인지 근대시대 때 쓰여진 글인지 2000년대 쓰여진 글인지 알 수가 없잖아. 모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유추가 안 되지. 님을 향한 그리움. 조선시대야. 그럼 누구겠어? 왕을 향한 그리움이겠지. 근데 그거를 님, 옆집 사는 순이 이지랄하고 있으면
그 절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겠냐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난 도대체 나한테 뭘 묻는지를 모르겠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국어학원을 잘 안 다니거든. 근데 국어 공부를 못 하잖아?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긴다. 국어를 잘하려면 해설지를 많이 읽어야 된다. 근데 하기 싫겠지? 네. 그럼 네가 베이스 깔아주면 돼. 이게 다야. 쌤 봐봐, 되게 단순해. 좋은 걸 갖고 싶어? 그럼 해.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그럼 남이 다 가져갈 거야. 호구 새끼. 이게 다야 인생은. 내 말이 맞니 틀리니? 맞아 틀려. 아 엄마 아빠가 그래 네 집안 네가 다 말아먹을 거니까. 이게 다야. 되게 단순하지 않냐? 근데 공부를 자꾸 하기 싫다라고 해. 그럼 밥은 뭐하러 처먹니? 니네 밥 먹기 싫을 때도 먹은 적 있어 없어? 있지. 왜? 엄마가 먹으라고 하니까? 혹은 밥 때가 됐으니까? 그게 다야. 이유가 없어. 그때 니네 화내? 근데 왜 공부는 화내? 하기 싫다고? 나 하기 싫은데 이지랄. 이런 비용신 새끼. 아, 똥 싸기 싫은데 똥은 왜 자꾸 나오고 지랄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해봐. 내 말이 틀렸니? 공부가 그래 얘들아.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자 우리. 국어 마찬가지예요. 국어 꼭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내일 숙제는 몇 번까지였죠? 빈칸 3번까지였나? 몇 번까지였니? 3번까지였어요? 숙제도 몰라. 모르지 너? 손 들고 있어. 빨리 양손 들어 너 이 새끼야. 숙제 알아? 같이 손 들어. 숙제 뭐야? 2번까지. 결국은 안 들었어. 반항했어. 아, 2번까지야. 그럼 수요일은 몇 번까지일까? 목요일은? 야, 봐봐. 24년도 모의고사도 끝나가. 우리 진짜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해.